일단은 평가원 문제 쭉 하고요. 근데 아마 수업을 교육청 문제까지 다 하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사실 확통 어려운 문제는 한 문제 푸는데 되게 오래 걸려서, 왜냐면 직접 세야 되는 것도 있고 설명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하루에 한 10문제에서 15문제 하는 게 최대치인 것 같아요. 해보니까. 아빠 수업 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서 아마 평가원 문제 정도 하고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교육청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들 풀어보신 분들은 따로 나한테 질문을 하시면 질문은 다 받아드릴 테니까 질문은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아무튼 보시면 그때 내가 잠깐 난이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난이도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일단은 3, 4까지는 그냥 너네가 여태까지 봤던 일반적인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난이도 5는 4점짜리 중에 평이한 난이도, 4점짜리 중에 완전 쉽다 이건 아니지만 4점짜리 중에서는 쉬운 편인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 6, 7 이렇게 두 개. 8은 이제 없더라고. 8은 그냥 정리한 것 중에 8까지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미적분은 8까지 있는데 확통은 8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정리하면서 다시 정리하면서 보니까 6, 7인데 6, 7이 이 중에 6은 너네가 여태까지 시험 보면서 봤던,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든 골랐을 때 가장 어려운 문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난이도 6 정도가. 그리고 모의고사나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6까지는 맞춰야 되는 4점짜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 7은 웬만하면 학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낮은, 학교 시험에 나오면 그냥 웬만한 애들이 그냥 다 같이 틀리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는 맞추면 좋고 틀리면 어쩔 수 없고 약간 그 정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작년 수능 기준으로 보면 6짜리만 2개 나왔어요. 7짜리는 안 나오고, 난이도 봤을 때, 그리고 정답률 이런 거 봤을 때 7 정도까지는 안 나왔고, 요즘은 보통 6에서 마무리가 되니까 난이도 6 정도에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 정도 난이도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넘어가셔서 319번부터 봅시다. 그래서 우리 수업은 난이도 6짜리랑 7짜리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6, 7만 5까지는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319번부터 봅시다. 319번에 x는 1부터 6까지고요. 그래서 x에서 x로의 함수 f가 있다. 그거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 가나다 조건이 나와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f3 더하기 f4가 5다. 정확히는 5의 배수다. 그러니까 합이 5 아니면 10. 둘 중 하나겠죠? 그렇게 해서 정해지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에서 F3보다 F1이 작고 F3보다 F2가 작대요. 마찬가지로 F4보다 F5가 크고요. F4보다 F6이 크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3과 4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애들이 정해지는 구조지. 맞지? 그래서 3과 4가 뭐냐를 가지고 경우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F3과 F4를 기준으로 나눠 볼 건데, 일단은 합이 5이려면 1, 4 있죠? 1, 4. 맞지? 그래서 1, 4부터 한번 해볼게. F3이 1이고, F4가 4인 경우를 볼 건데, 넣어보면 알겠지만, F3이 1이야. 그러면 F1은 갈 데가 없죠? 그치? 그래서 해보니 F3은 1이면 안 된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셔서, 그럼 반대로 F3이 4고, F4가 1인 경우 한번 해볼게. 그러면 저기다 그냥 4 집어넣어보시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F1이 있고요. 그 다음 F2가 있고, 그거는 4보다 작은 거고, 그 다음에 1이 있고, F5와 F6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 F1과 F2는 4보다 작으면 되니까 선택지 몇 개씩 있어? 3개씩 있죠? 1, 2, 3. 그래서 3의 제곱 될 거고, 얘는 1보다 크기만 하면 되니까 2부터 6까지 총 5개 있죠? 그래서 5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치? 그래 놓고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괜찮니? 그냥 가기만 하면 되니까 뭐 1대1이다 이런 것도 없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뭐 있겠니? F3이 합이 5인 것 중에 F3이 2고 F4가 3인 경우 있겠지? 그럼 또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네요. 맞죠? 마찬가지로 얘가 3인 경우, 얘가 2인 경우 있겠죠? 여기까지 하면 합이 5인 거 끝난 거야. 괜찮니? 그 다음 합이 10인 거는
4인 경우, 6인 경우 있을 거고, 5인 경우, 5인 경우 있을 거고, 6이고 4인 경우 있겠죠. 그치? 근데 이 중에 뭐는? F4가 6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 여기다가 6을 넣어보시면 6보다 큰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이 방식대로 하나, 둘, 셋, 4개 계산하셔서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케이스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산은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지? 난이도 6짜리도? 이 정도가 학교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모의고사에 만약에 이 정도가 나왔으면 다 맞추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수능을 보실 분들은. 그럼 넘어가셔서 320번. 320번 보시면 두 집합 x, y가 저렇게 있고 그랬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우리가 구할 건데 가조건에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fx가 루트 x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 나오면 어차피 해봤자 원소가 5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넣어보자 라고 얘기했었죠. 그치? 그래서 그냥 1부터 넣어보시면 f1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f2는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3은 루트 3, 4는 루트 4, 5는 루트 5 이런 식으로 쭉 넣겠지. 맞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어차피 1, 2, 3, 4 안에서 정해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F1은 1, 2, 3, 4 중에 하나다라는 조건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런데 얘 한번 보자.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야. 근데 어차피 우린 1, 2, 3, 4 중에 정해지는 거죠. 그치?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F2가 2, 3, 4 중에 하나다 라고 볼 수 있겠지? 3 집어넣으면 루트 3이잖아. 루트 3도 마찬가지죠. 4 집어넣으면 루트 4잖아. 루트 4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F2와 F3과 F4는 전부 다 2, 3, 4 중에 정해진다라는 조건인 거고요. 마지막 F5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루트 5잖아. 맞죠? 루트 5는 뭐다? 3 또는 4만 가능하겠죠. F5는. 맞나요? 루트 5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일단 조건을. 가조건은 이런 조건이다. 각각의 함수값에 대하여 조건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이에서 뭐다?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 할 때는 1, 2, 3, 4, 4개 중에 3개를 고르겠지만 지금 문제에서 쭉 봤을 때 독특한 게 딱 2가지가 보여. 뭐가 보여? 일단 첫 번째로 1이 여기만 있네. 맞나요? 그 다음 두 번째로 F5는 3, 4만 가능한 얘가 제일 적게 가능하네. 맞죠? 그러면 뭔가를 기준으로 경우의 수를 나눠야 되는데 봐봐. 만약에 내가 F5를 기준으로 나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5가 3일 때와 F5가 4일 때로 나눠. 그럼 나누면 도대체 뭐가 되는데?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F5가 3이야. 그럼 얘네들이 영향을 받아? 도대체 뭔 영향을 받는데? 뭐 예를 들어서 F5가 3이면 얘네들이 3으로 가면 안 돼? 상관없잖아. F5가 4라고 해서 영향을 받냐고. 상관없죠.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경우의 수를 나누시면 안 돼요. 절대. 얘는 뭐야? F5가 3이든 F5가 4든 어차피 경우의 수는 똑같아. 영향받는 게 없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곱하기 2 하면 돼 그냥. 근데 얘 봐봐. 만약에 F1이 1로 가. 그러면 치역에 1이 포함이 되겠네? 근데 그 1을 나머지 애들이 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맞죠? 그럼 만약에 치역에 1이 포함이 돼 있어. 그러면 1은 1로 간다는 소리야. 근데 만약에 치역에 1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예를 들어서 2, 3, 4야 치역이. 그럼 1이 1로 갔다는 소리야? 안 갔다는 소리야? 안 갔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결론은 얘를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그 첫 번째로 뭐다? F1이 1이다. 즉 치역에 1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1, 2, 3, 4, 5에서 1, 2, 3, 4로 화살표를 쏠 건데 1은 1로 갔어. 그런데 더 이상 얘네들이 1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끝이야 1은. 끝난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는 2, 3, 4 중에 몇 개로 가겠니? 2, 3, 4 중에 2개를 골라서 가겠죠. 치역이. 그런데 뭐다? 얘네 3개 봐봐. 조건이 어때? 다 똑같잖아. 2, 3, 4 중에는 아무데나 가면 되잖아. 근데 얘는 3, 4 중에서만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부터 시작을 하자고. 얘부터.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고?
결국 5는 3, 4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겠다고. 그럼 3으로 가든 4로 가든 똑같은 거니까 그냥 3으로 갔다라고 쳐볼게. 그럼 3은 이미 선택받은 거야. 맞죠? 그러면 이제는 2, 3, 4가 어딘가로 갈 건데 그 2, 3, 4가 갈 때 2 또는 4 둘 중 하나로만 가야 되는 거잖아. 왜? 치역이 새겨야 되니까. 맞나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다가 2C1 또 쓰겠죠? 이게 뭐야? 2와 4 중에 하나 고른 거야. 내가 2를 골랐어. 그럼 이제는 4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괜찮나요? 그러면 마지막 2, 3, 4가 2, 3으로 가기만 하면 되죠. 개수 몇 개? 몇 개? 2의 세제곱 마이너스 몇? 1 하시는 거죠. 맞지? 왜 마이너스 1이야? 2로 가든 3으로 가든 원래는 보통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라고 써. 그런데 만약에 2, 3, 4가 2로 몰려. 그래도 치역이 새겨져? 왜? 이미 5가 3을 골랐기 때문에. 그래서 2로 몰리는 경우는 안 빼셔도 돼요. 그렇지만 2, 3, 4가 전부 다 3으로 몰리는 한 가지 경우는 빼주셔야 됩니다. 됐죠? 됐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F1이 1이 아닌 경우를 보겠다. 그럼 봐봐. F1이 1이 아니야. 1을 지워. 그럼 결국 요 4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똑같은 걸로 바뀌는 거죠, 이제. 맞지? 그럼 똑같습니다. 1, 2, 3, 4, 5가 이번에는 1이 아니니까 2, 3, 4로 갈 거고 일단 5부터 보내자. 5는 3, 4 둘 중 하나를 골라서 먼저 보내겠다. 된 거고 이제는 1, 2, 3, 4가 2, 3, 4 중에 하나로 갈 거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곱하기 3의 4제곱이 되겠죠? 그치? 근데 그 중에 빼야겠지. 뭐는? 2가 선택받지 못하는 경우 2의 4제곱. 또 3이 선택받지 못하는 경우 2의 4제곱. 그 다음 마지막 플러스 1은 해주셔야죠. 왜? 2, 3이 둘 다 선택받지 못하는 경우, 즉 겹치는 경우는 마지막에 한 번 더 해주셔야겠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에 거 아래 거 계산해서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조건들 쭉 써놓고 각각의 조건을 가지고 뭔가 케이스 분류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케이스 분류는 보편적인 걸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특수한 거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특수하게 보이고 그랬을 때 뒤에 거에 영향을 끼치는 F1을 가지고 경우를 나눠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321번 봅시다. 321번에 x는 1, 2, 3, 4, 5고 x에서 x로의 함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f1 곱하기 f3 곱하기 f5가 홀수래. 그럼 그 말은 셋 다 홀수로만 가야 된다. 그러니까 1, 3, 5는 무조건 1, 3, 5로만 갈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f2와 f4는 순서가 정해져 있대요. 근데 여기 지금 등호 빠져 있잖아. 그럼 f2와 f4는 무조건 어때야 돼? 무조건 달라야 돼. 같을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고 나와 있다고. 근데 이미 여기서 치역을 몇 개 가져가니? 2개 가져가잖아. 맞지?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다 홀수면 돼. 그 말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홀수 안에서만 정해지면 돼. 그럼 케이스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얘네들은 그냥 홀수로 가기만 하면 돼.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다 다른 걸로 가. 예를 들어서 얘가 1이고 얘가 3이고 얘가 5야. 그럼 치역 이미 3개 골라진 거 아니야 여기서? 맞지? 그럼 얘네들은 어디서만 골라줘야 돼? 1, 3, 5 중에만 고르면 되잖아. 뭔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첫 번째로 F1과 F3과 F5가 일단은 홀수로 갈 건데 얘가 이 안에서 중복이 있느냐 중복이 없느냐 중복이 있으면 그 중복이 몇 개 있느냐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얘네들이 중복이 없는 경우 볼게요. 중복이 없는 경우 그러면 1, 3, 5가 1, 3, 5로 갈 건데 중복 없이 갈 거야. 그럼 뭐야 이거? 개수? 3팩이죠? 1대1로 연결이 될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됐어. 그럼 이제 2, 4가 갈 거잖아. 근데 2, 4는 뭐라고? 크기순이라고. 맞나요? 크기수는 뭐로 푼다? 조합으로 푼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뭐 하면 돼? 3C2를 쓰시면 되겠네요. 1, 3, 5 중에 2개 골라서 연결시키면 끝인 거잖아. 맞죠? 예를 들어서 내가 3을 고르고 5를 골랐으면 2는 3으로 가고 4는 5로 간다. 이렇게 해서 끝내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요게 첫 번째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는 중복이 두 개인 경우 볼게요. 중복이 두 개인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1, 3 이런 거 말하는 거야. 그러면 잘 봐. 1, 3, 5가 마찬가지로 1, 3, 5로 갈 거야. 그런데 요 셋 중에 하나는 중복이란 소리야. 맞죠? 그럼 일단 첫 번째 뭐 시작하면 돼? 3C 1로 가면 되겠지? 이게 뭘 고른 거야? 1, 3, 5 세 개 중에 하나 골라. 그러면 얘는 두 번 선택받을 거야. 그러면 얘들아 1, 3이 2를 선택하는 거랑 1, 5가 1, 3이 1을 선택하는 거랑 1, 5가 1을 선택하는 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그러니까 누가 1을 두 번 고르느냐를 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3C2를 쓰겠죠. 이게 뭐야? 이번에는 요 세 개 중에 두 개를 고르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1과 3을 골랐어. 그 말은 뭐야? 1과 3은 중복해서 가겠다라는 소리예요. 따라왔니? 그럼 5는 이제 어디로 가? 중복되지 않게끔 가겠지? 그러니까 또 뭐가 돼? 둘 중 하나 골라서 연결시키겠네요. 됐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는 2와 4가 어딘가로 갈 건데 2와 4는 뭐라고? 크기순이라고. 크기순이면 뭐라고?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고. 어떤 숫자로 갈지만 정해주면 된다고요. 근데 우린 치역이 3개여야 되지. 그럼 2와 4 중에 누군진 모르겠지만 둘 중 하나는 이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 거고. 맞죠? 치역이 총 3개이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가 1로 가고 4가 5로 가면 치역이 1, 3, 5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선택받은 애들 중에 하나로 가야 되고 나머지 2, 4, 5 중에 하나로 가면 되는 거야. 맞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1, 3 중에 둘 중 하나 고르고 남은 5, 2, 4 중에 셋 중 하나 고르면 끝나는 거잖아. 뭔 느낌인지 이해가? 예를 들어서 내가 1, 3 중에 3을 골랐어. 5, 2, 4 중에 2를 골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가 2로 가고 4가 3으로 가겠지. 괜찮니? 치역이 총 3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선택받은 2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고 선택받지 못한 3개 중에 하나 골라서 연결시켜줘야 전체 치역이 3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 마지막 세 번째. 중복이 3개인 경우. 중복이 3개인 경우 그 말은 1이든 3이든 5든 하나로 몰린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딱 봐도 시작이 3C1이 시작이겠지? 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3, 5가 전부 다 1로 몰렸어. 근데 우린 치역이 3개여야 돼. 그럼 2와 4는 나머지 2, 3, 4, 5 중에 하나씩 골라서 가겠죠?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쓰면 끝나지? 이게 아니라 4C이죠? 크기순이니까 4개 중에 2개 골라서 연결시켜주면 되겠지. 됐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3개 계산해서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저 결국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면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케이스 분류를 먼저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준을 잡기 위해서 봤더니 일단 치역의 원소가 3개인데 얘네들은 전부 다 홀수로만 가야 되는 거니까 저 안에 중복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케이스 분류를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봐봐. (1, 2, 3, 4, 5가) 1, 2, 3, 4, 5로 갈 거야. 그런데 지금 이미 여기서 중복이 2개인 거니까 1, 1로 간 거고 5는 뭐 예를 들어 3으로 간 거야. 그럼 이미 1과 3은 선택받은 거지. 그치? 근데 그럼 이제 2와 4가 선택을 뭔가를 해야 돼. 근데 2와 4는 무조건 다른 2개로 갈 수밖에 없어. 그치? 근데 전체 치역이 3개이려면 둘 중 하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둘 중 하나는 이 중에 가야 되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남은 3개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둘 중 하나 고르고 셋 중 하나 고르고 큰 거는 4로 작은 건 2로. 그러니까 연결은 생각하지 않는 거지, 배열은. 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2번 봅시다. 너네가 여태까지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함수 문제는 웬만하면 나와요. 그게 쉽든 어렵든 난이도의 차이인 것 뿐이지 함수 문제는 웬만하면 나와.
그리고 이 합성함수 문제도 전에 이제 광복고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너네가 이제 내가 그 평가원이랑 교육청 문제 정리하면서 따로 적어놓진 않았지만 유형별로 정리해 놓은 거거든. 딱 보면 함수 문제 쭉 있고 그 다음 원순열 문제 쭉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정리돼 있잖아. 정리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함수 문제는 제발 좀 중요해서 앞에 둔 거예요. 함수 문제는. 뒤에 가서 중복조합으로 푸는 함수 문제들도 따로 정리해 놨어요. 알겠지? 그런 거니까 함수 문제만큼은 제발 좀 푸세요. 알겠지? 알겠지? 그만큼 중요하니까. 아무튼 봅시다. 우리가 평소에 봤던 거와는 조금 달라. 우리가 여태까지 그냥 F를 봤었지만 지금은 합성함수를 보고 있어요. F 합성 F라는 애를 보고 있는데 그랬을 때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 F가 있고 그 치역을 A라고 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합성함수 F 합성 F의 치역을 B라고 하겠다 해놓고 이제 조건들이 나와 있는 건데 저 조건들 보기 전에 우리가 합성함수를 따로 봐본 적이 없으니까 합성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보시면 얘들아 F 합성 F라는 건 X에서 X로 가고 한 번 더 X로 가는 요런 함수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굉장히 1차원적인 얘기인 거고 그 중에 우리는 지금 F의 치역이 A라는 거 알고 있고 합성함수의 치역이 B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X에서 첫 번째로 어디로 가겠어? 한 번 했을 때 F의 치역이 A니까 X에서 A로 가겠죠? 맞니? A에 도착을 한 거야?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는 거야? B로 가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치역이 A고 치역이 B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함수를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 함수. 두 번째 함수는 X에서 X로 가는 건 그냥 표면적인 거고 결국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야? A에서 B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 5가 이렇게 있고 또 1, 2, 3, 4, 5가 있고 한 번 더 가는 거니까 1, 2, 3, 4, 5가 있어. 근데 내가 함수를 그냥 무작위로 적어보면 뭐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2로 4가 3으로 뭐 5가 4로 이렇게 갔어. 그럼 우리는 이 함수랑 이 함수랑 똑같은 거니까 똑같이 그리겠지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의 치역은 뭐야? 1, 2, 3, 4지. 합성함수의 치역은 뭐야? 1, 2, 3이 되는 거야. 왜? 합성함수라는 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야 돼. 4는 이렇게 그렸을 때 선택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얘랑 연결되지 않잖아. 왜? 5를 선택하는 애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너네가 경우의 수에서 합성함수를 풀 때는 그냥 얘를 안 쓰는 거야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5를 쓸 필요가 없다고. 왜? 어차피 치역에서 치역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처음 함수에서 선택받지 못한 애는 어차피 화살표를 쏠 수도 없는 거예요. 합성함수에서는. 이해돼? 괜히 그려놓으면 헷갈린다고.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얘가 A고 얘가 B인 거지. A, B의 관계가 당연히 어떻겠니? A, B의 관계가 B는 A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왜? 어차피 같은 함수 아니야? 얘도 F고 얘도 F 아니야? 얘가 뭔가를 골라. 그럼 얘도 뭔가를 똑같이 골라. 근데 처음에는 안 골랐는데 두 번째는 고를 수 있어? 처음에는 1이 5를 안 골랐잖아. 근데 두 번째에서 갑자기 1이 5를 고를 수 있냐고. 아예 첫 번째에서 안 골랐으면 두 번째에서 고를 수가 없어. 즉 A에 없는 원소는 B에 당연히 없어요. 그 말은 B는 A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 이게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정보가 있으셔야 돼, 이 개념이. 그래야 이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어.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문제가 너무 쉽고요. 이 개념이 머릿속에 없으면 문제는 아무리 봐도 안 풀릴 거야. 그리고 답지 아무리 백날 읽어봤자 뭔 소린지 모를 거예요, 아마. 이 개념이 없으면 머릿속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갑시다. 첫 번째로 가에서 N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치역은 1개, 2개, 3개 중에 하나다. 라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NA와 NB가 같대. 그러니까 얘를 개수가 같구나의 수준에서 끝나면 문제가 안 풀린다고. 어떤 관계가 있다고 A와 B가? B가 A에 들어간다니까? 그런데 원소의 개수가 같대. 뭔 소리야? A, B가 같다는 거야. 그냥 A, B가 같다는 거야.
원소의 개수만 같은 게 아니야. 왜? 포함되기 때문에. 포함되는데 개수가 같다는 건 그냥 A, B는 같은 집합이라는 소리예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fx는 X가 아니래. 그 말은 자기 자신으로는 갈 수 없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조건에서 다시 돌아오면 첫 번째 조건에서 NA가 1 또는 2 또는 3인데 1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고. 왜? 얘 때문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1개라는 건 모두가 1로 간다는 거야. 그럼 1이 1로 가야 되잖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아니면 얘네. 그러면 두 가지만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첫 번째 뭐다? NA가 2인 경우를 보겠다. 그럼 당연히 시작은 뭐부터겠어? OC가 시작이겠죠. 맞니? 그러면 1, 2, 3, 4, 5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1, 2를 고른 거야. 그럼 여기다 다 쓰지 말고 그냥 1, 2만 쓰라고. 그래야 안 헷갈리니까. 그럼 얘가 A지. 근데 우리 이미 나 조건에서 A와 B가 같다는 거 구했지. 그럼 B도 뭘 적으면 돼? 1, 2만 적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부터 보자고. 치역이 1, 2라고 얘들아. 그럼 1, 2가 선택받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자기 자신으로는 못 가잖아. 그럼 1은 누구한테 가야 돼? 2로. 2는 1로. 같은 함수니까 얘는 얘로, 얘는 얘로인 거예요. 그럼 이미 1, 2는 다 선택받네? 그럼 3, 4, 5가 뭘 고르는지가 영향이 있어 없어? 없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이 개념이 있으면 쉽다니까? 안 헷갈려 괜히. 앞에서부터 하면 미치는 거야 그때부터. 찾을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럼 두 번째 NA가 3인 경우 볼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시작이 뭐겠어? OC 3이 시작일 거고요. 1, 2, 3을 골랐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1, 2, 3, 4, 5가 1, 2, 3으로 갈 거고 한 번 더 1, 2, 3으로 갈 거야. 그런데 요 1, 2, 3은 무조건 선택받아야 된다니까? 근데 1은 1로 못 가지. 그럼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둘 중 하나 골라서 가겠죠? 그럼 1이 3으로 갔어. 그럼 2가 어딘가로 갈 거야. 근데 만약에 2가 2로 어차피 못 가잖아. 맞죠? 그럼 2는 어디로 가야 돼? 1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3은 어디로 가야 돼? 2로 갈 수밖에 없. 끝났네. 그럼 두 가지네. 1이 정해지니까 나머지 애들 정해지네. 그러면 마찬가지야. 이렇게 간 거야. 그럼 4, 5는 이제 영향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면 3의 제곱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와 이렇게 곱하셔서 위아래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324번은 뭔가 낯이 익은 문제죠? 수특에 있었던 문제예요. 수특의 원순열 파트의 기출문제로, 대표 기출문제로 있었던 문제니까 얘는 그냥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도 쉽습니다. 곱이 12가 되지 않는다는 건 2, 6과 3, 4가 이웃하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이웃하지 않게끔 전체에서 6건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시고요. 329번 볼게요. 329번도 딱 보자마자 낯이 익지? 3호 30번 문제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내가 그때도 얘기했잖아. 그때는 3월 30번 문제는 숫자가 마이너스 1과 1밖에 없잖아. 근데 숫자가 3개로 늘면 그리고 거기에 0이 포함되면 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얘기했죠. 사실 요 문제랑 그 오른쪽 문제가 요 문제랑 그 뒤에 나오는 문제를 섞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건데 일단은 한번 봅시다. 어떤 문제인지 얘가. 보시면 얘들아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고 갔다 와. 봅시다. 보시면 문제 읽어보면 0이 적힌 게 2장이고요. 1이 적힌 게 5장이고 2가 적힌 게 3장이고 그 10개를 나열을 하겠대요. 그래 놓고 쭉 읽어보시면 얘는 K 플러스 1번째고요. 얘는 K번째인데 그 둘을 뺐을 때 이래. 그 말은 뭐야? 2, 0이거나 0, 2거나 둘 중 하나다 라는 소리지. 이걸 우리 어떻게 해석했어? 그냥 2에서 0으로 바뀌는 순간 또는 0에서 2로 바뀌는 순간이 몇 번 존재해야 된다? 3번 존재해야 된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0에서 2로 바뀌는 순간 아니면 2에서 0으로 바뀌는 순간이 3번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충분히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에 0은 2장이고 1은 5장인데 1은 뭐 사실 영향가가 없는 거고 조건이 0과 2에만 있으니까 그럼 1은 그냥 나머지 자리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는 3장인 거니까 일단 0을 고정시켜 놓고 0을 어딘가에다가 박아놓고 그 다음에 조건에 맞게끔 2를 나열한 다음 남는 자리에다가 1을 채워넣으면 되겠구나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 맞죠? 맞죠?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 생각해야 되는 가짓수가 너무 많아져. 뭔 소리냐면 봐봐. 내가 먼저 0을 어딘가에다가 두 자리를 집어넣을 거야. 그런데 그 0이 요 중간 어딘가에 들어가. 그럼 붙어있는 애가 2장이지. 그치만 0이 한쪽 끝에 들어가. 그럼 붙어있는 애가 몇 자리야? 한 자리잖아. 맞죠? 그러면 0이 이 중간 어딘가에 들어가는지 또는 0이 요 끝자리에 들어가는지를 나눠야 돼. 일단 첫 번째로. 그 다음 두 번째 0을 그러면 내가 끝자리에다가 하나 집어넣고 중간 자리에다 하나 집어넣을 거야. 그런데 만약에 0이 여기 들어가고 0이 여기 들어가.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돼? 2가 여기 들어가야 바뀌는 순간이 3번 존재해. 맞나요?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0이 한 칸 띄어서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 2가 이렇게만 있으면 되지. 맞죠? 그러니까 0이 어디 들어가는지도 생각해야 되는데 0이 몇 칸 차이를 두고 들어가는지도 생각해야 돼. 0을 먼저 고정시키려면. 그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나누면 총 5가지로 나뉘어요. 너무 많잖아. 그래서 내가 전에 이제 원순열 할 때 여러 번 얘기했었던 건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학생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 그림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그래. 특히 의자나 자리나 이런 게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그래.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경우의 수가 만약에 너무 많아진다. 케이스 분류가 너무 다양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자리를 신경 쓰지 마 일단. 그냥 1, 2개, 다시 0, 2개와 1, 5개와 2, 3개를 나열할 거야 나는. 그냥 저런 자리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열해. 그럼 첫 번째 숫자부터 10번째 숫자까지 그냥 나열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나열된 순서대로 그냥 첫 번째 거부터 10번째 거까지 집어넣기만 하면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를 자꾸 자리에다가 집어넣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 나열로 보겠다. 그냥 내가 나열을 할 건데 0과 2가 바뀌는 순간이 3번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나열해야 돼? 0과 2를 나열할 거야. 근데 바뀌는 순간이 3번이야. 어떻게 나열해야 돼? 이렇게 붙여있으면 되죠. 이렇게 붙어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어디 들어갈지를 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붙어있으면 된다고. 요 4개가. 그럼 3번이야. 맞나요? 또 뭐 있어? 얘도 있죠? 이렇게 하면 3번이잖아. 또! 이렇게 하면 3번이에요. 앞에 거 따로, 뒤에 거 따로. 그쵸? 이제 뭐만 하면 돼? 나열만 해주면 돼. 그러면 내가 얘를 하나로 묶어. 얘를 하나로 묶어. 그럼 남는 게 뭐야? 1, 5개랑 2, 1개야. 맞죠? 그럼 총 몇 개를 나열하는 거고? 총 7개를 나열하는 거고. 그 7개를 나열하는 데 있어서 뭐가? 1이 5개가 겹친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2가 나열하는 과정에서 요 앞으로 들어가면 3개를 넘어서지 4개로 바뀌죠.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빼줘야 되지. 뭐를? 2가 요렇게 들어간 경우. 즉, 이 5개가 이웃한 경우. 그럼 뭐가 돼? 600 나누기 500이 되죠. 저 5개를 이웃했다라고 얘를 한 덩어리로 보면 6개 중에 중복이 5개인 거니까. 얘는 어때? 그냥 2형, 2형으로 순서만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얘 똑같습니다. 위에 거랑. 이거 똑같아요. 똑같아요. 마지막. 얘네들 보면 얘네들은 그냥 이런 나열이야. 이런 나열이야. 맞죠? 이런 나열이니까 총 몇 개? 총 7개에 대한 나열이고 5개가 중복이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면 얘가 이 앞쪽으로 붙어버리면
얘랑 똑같아진다고. 맞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뭘 빼야 돼? 똑같이 얘처럼 600 나누기 5편을 빼는 거죠. 괜찮니? 그런데 0이어도 되고 2, 0이어도 되지. 그러니까 여기다 뭘 곱해? 2를 곱하는 거죠. 됐나요? 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식 자체가 되게 간단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웬만하면. 근데 얘를 7로 분류한 이유는 내가 처음에 풀었을 때 다 셌거든. 다 셌거든 실제로. 0의 위치를 가지고 경우를 나도 다 셌어요. 그러니까 30분 가까이 걸리더라고.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일단은 푸는 데까지 풀었으니까 이제 풀어보고 나니까 이건 도저히 아니다. 이렇게 풀라고 낸 문제가 아닐 거다 해서 이제 고민 끝에 이제 이렇게 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요거를 문제를 보자마자 이렇게 떠올릴 수 있을까? 라는 의미에서 7로 분류를 한 거예요. 됐죠? 이제 일단은 결과를 보고 나면, 알고 나면 이제 문제가 되게 쉬운데, 여기까지 오기가 힘든 문제여서 이렇게 분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30번으로 넘어가시면 요거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너네 그런 거 기억나? 우리가 첫 번째 시험 봤던 거 기억나니? 첫 번째 시험 봤던 거 3월 초에 사실 한 달밖에 안 되긴 했는데 3월 초에 우리가 광명고 중간고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아마 2024년도 건가 그랬을 거야. 작년 건 아니고 재작년 거였을 거예요 아마. 광명고 거 재작년 거를 봤었는데 그때 마지막 서술형 문제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거 있었어요. 흰색, 나도 지금 숫자가 정확히 기억나는 건 아닌데 흰색 바둑돌이 8개가 있고 뭐 검은색 바둑돌이 2개 있다. 그럼 내가 얘네들을 나열할 건데 그럼 검은색 바둑돌이 어딘가 들어가겠지. 그치? 그래서 이 검은색 바둑돌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흰색의 개수를 m개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흰색의 개수를 n개라고 하고 m 곱하기 n이 짝수일 확률 또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 있었어. 이런 문제.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얘기를 왜 하냐? 얘가 머릿속에 있으면 얘가 쉬워요, 되게. 그럼 봐봐. 문제 한번 보시면 두 장의 검은색 카드와 1부터 8까지가 적혀있는 흰색 8장이 있어. 그런데 가족권에 흰색은 무조건 크기 순이래. 그러니까 흰색은 배열이 정해져 있는 거야. 맞죠? 흰색의 배열은 정해져 있다가 첫 번째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이에서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흰색 카드가 2장 이상 들어간다 라고 돼 있어. 그럼 얘를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 얘들아? 그냥 너네가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조건을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돼? 여사건이 떠오르죠? 맞지? 왜? 2장 이상이라는 건 2장일지 3장일지 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전체에서 0일 때와 1일 때를 빼겠지.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봐봐. 검은색 사이에는 3의 배수가 적힌 흰색 카드가 적어도 한 장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뭐야? 얘도 여사건이죠. 맞지? 그러니까 나조건도 여사건으로 풀 거고 다조건도 여사건으로 풀겠구나. 그러면 전체에서 나조건에 대한 여사건과 다조건에 대한 여사건을 빼면 답이 나오겠구나는 생각할 수 있잖아.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우린 전체를 구해야겠네. 맞나요? 근데 방금 내가 얘기했었던 그 바둑돌 문제가 전체를 구하는 데 쓰이는 거야. 봐봐. 흰색이 순서가 정해져 있어. 지금 딱 봤을 때는 숫자들이 적혀 있으니까 다 다른 애들처럼 보이잖아. 맞죠? 근데 내가 지금부터 배열을 해볼 건데 어떻게 배열할 거냐면 검은색 카드를 그냥 고정시켜 놓을 거야. 검은색 카드는 2장밖에 없으니까 고정시켜 놓을 거야. 그래 놓고 내가 흰색 카드를 여기에다가 2장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3장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3장을 집어넣을 거야. 그럼 여긴 뭐가 들어가는 거야? 1, 2 들어가는 거지. 3, 4, 5 들어가는 거고 7, 8, 6, 7, 8 들어가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각각의 구역에 첫 번째 구역과 두 번째 구역과 세 번째 구역으로 나뉘겠지. 검은색 카드가 2장이니까. 그럼 각각의 구역에 몇 개씩 들어가는지를 내가 정했어. 그랬더니 뭐가 정해져? 그냥 배열이 정해지죠. 이게 뭔 소리야? 그냥 우리는 저 세 개의 구역에 몇 개씩 들어갈지만 보면 돼. 그러면 배열은 알아서 되는 거야. 왜? 순서대로 배열이 될 거기 때문에. 크기순이기 때문에. 뭔 느낌인지 이해가? 우리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나열은 한 가지다라고 여러 번 했잖아. 맞죠?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세 개의 구역이 있고 그 세 개의 구역에 8장의 카드가 몇 개씩 들어갈지를 볼 거야. 이게 뭔데? 이게 중복조합 아니니 얘들아? 중복조합 아니야? 내가 8개의 사탕이 있어. 그 8개의 사탕을 3명에게 나눠줄 거야.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그 3명의 학생이 어떤 사탕을 받겠다가 아니야. 몇 개씩 받는지가 중요한 거야. 맞죠? 그게 중복조합 아니었어? 내가 갖고 있는 8개의 사탕이 있어. 구분되지 않아. 구분하지도 않아. 그걸 가지고 3명에게 나눠줄 거야. 그럼 뭐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 3명의 각각의 학생이 그 사탕을 몇 개씩 받는지가 중요하죠. 마찬가지잖아.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A장을 집어넣을 거고 여기다가 B장을 집어넣을 거고 여기다가 C장을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여야 돼? 8이어야 돼. 몇 장이 들어갈지를 정하면 배열은 정해지는 거니까. 그럼 얘 뭐로 푼다고? 중복조합으로 푼다고. 그럼 여기까지 봤으면 나가 다시 보여야 된다고. 왜? 2장 이상이어서 우린 여사건으로 봤어. 근데 우리 중복조합에서 2장 이상인데 여사건으로 풀어? 아니죠. 뭐로 풀어? 그냥 2장 주고 시작하죠. 그거요. 그러니까 일단 시작을 여사건으로 시작하다가 중복조합이 보이는 순간 바꿔야지. 어떻게 바꿔? 얘 굳이 여사건 풀 필요 없네. 원래는 3H8인데 여기 몇 장 주니까 2장 주니까 전체가 뭐겠네? 3H6이겠네. 그럼 나조건까지 끝나네. 괜찮아? 그럼 뭐만 생각하면 돼 이제? 다조건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다조건은 어떻게 풀 거냐? 검은색 카드 사이에 3의 배수가 한 장 이상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여사건 3과 6이 없을 때죠. 그럼 3과 6이 어디 들어가는데? 검은색 카드 다시 그려보면 검은색 카드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 근데 여기 사이에 3, 6이 들어가면 안 된대. 그럼 3, 6이 어디 들어가는 거야? 3이 여기 들어가고 6이 여기 들어가든 아니면 3, 6이 여기 몰리든 아니면 3, 6이 여기 몰리든 셋 중 하나겠죠? 맞지? 근데 흰색 카드는 어떻게 배열된다고? 무조건 크기순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3이 여기 들어가 있어. 그럼 3 앞에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1, 2가 있어야 돼. 6이 여기 들어가 있어. 그럼 6 뒤에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7, 8이 있어야 돼. 그럼 몇 장 남아? 2장 남으니까 4, 5가 여기 있겠네. 왜? 여긴 2장 이상 있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6이 여기 있다니까? 그럼 6 앞에 뭐가 있어? 1부터 6까지 다 있는 거 아니야? 그럼 7, 8 남네? 7, 8 여기 있겠네? 3이 여기 있어. 그럼 3 뒤로 8까지 다 있는 거 아니야? 그럼 1, 2 남네? 그럼 1, 2 여기 있겠네? 몇 가지야? 3가지요. 그래서 답은 3H6-3으로 끝나요, 그냥. 계산 자체는. 됐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배치를 시킬 건데 걔네들이 구분이 되지 않을 때 아까 흰색 바둑돌 이제 검은색 바둑돌도 마찬가지로 구분이 되지 않을 때 적은 애들 먼저 세워놓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끼워서 집어넣겠다 해서 중복조합의 형태로 볼 수도 있다. 알겠죠? 근데 얘는 어떻게 볼 수도 반대로 볼 수도 있어요. 흰색은 어차피 크기순이니까 얘는 이제 배열이 정해진 거고 어딘가에다가 내가 검은색 카드를 넣을지를 정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풀면 생각해야 될 게 더 많아져서 그래요. 우리 처음 했던 것처럼 얘를 여사건으로 봐야 돼서 그렇게 그냥 흰색을 먼저 세워놓고 검은색을 중간중간에 집어넣겠다라고 보면 나조건이 여사건으로 풀리다 보니까 다른 방식대로 우리 어차피 중복조합까지 다 배웠으니까 중복조합의 형태로 풀어드린 겁니다. 일단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풀어보세요. 흰색을 먼저 배열시켜놓고 사이사이에다 검은색 한번 집어넣어봐. 그러면 이제 복잡하게 풀릴 거예요. 알겠죠? 복잡한 게 좋으신 분들은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넘어갑니다. 331번.
얘는 난이도 5짜리여서 안 할 건데 뭔가 익숙하죠? 안 익숙해? 나만 익숙해? 이거 뭐야? 바로 저번 주에 봤던 시험에 나온 문제예요. 바로 저번 주에 봤던 거. 여기 얘가 4고 얘가 5고 얘가 1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얘가 6이고 바로 저번 주에 봤던 시험에 나왔던 문제야. 알겠지? 그러니까 봐봐. 우리 저번 주에 뭐 봤어? 운상고거 봤잖아. 솔직히 말해서 운상고 학생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운상고가 문제가 쉽다고 너네 생각하잖아. 다른 학교들이 운상고를 봤을 때. 근데 3학년은 다르다니까.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끌어다 쓰기 때문에. 그리고 수특 문제를 많이 끌어다 쓰기 때문에 3학년은 달라. 어떻게 나올지 몰라. 우리 학교는 쉬운데요. 아니라니까. 몰라. 아무도 몰라. 까보기 전까지. 학교 선생님이 갑자기 미친 척하고 모의고사 문제 5문제 내면 그냥 어려워지는 거야. 그런 거 그냥 학교 선생님 마음대로 내는 거예요. 그날따라 학생들을 괴롭히고 싶어. 그럼 어렵게 내는 거야. 왜 그러냐면 확통도 그렇고 미적도 그렇고 선택 과목이잖아 결국엔. 뭐 다 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확통과 미적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적어요. 광명은 그렇게까지 적은 편은 아니긴 한데 일단은 적어요. 다른 학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명의 의견이 세서 한 명이 이렇게 내자 그러면 그냥 그렇게 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천차만별입니다. 매년 달라지고 작년 광희고 같은 경우에는 1학기 중간고사가 너무 쉬워서 1학기 기말고사가 완전 그냥 어렵게 나온 적도 있어요. 작년 중간고사가 막 100점이 10명이 넘어가지고 1등급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말고사 때 엄청 어렵게 내고 아니면 수행해서 엄청 깎아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제 우리 학교는 이런 거 안 나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분명히 나옵니다. 얘기했어요. 아무튼 넘어갑시다. 얘들아 정신 차리고 334번 봅시다. 334번 334 볼게요. 보시면 빨간색 카드 한 장, 파란색 카드 한 장, 노란색 카드 한 장, 노란색 3장, 보라색 3장이 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을 A, B, C에게 나눠주겠다까지 보면 뭐야 얘는? 중복조합 문제죠. 일단 기본적으로 중복조합 문제인데 그 다음에 A, B는 한 장 이상씩 받겠대. 우리 중복조합 문제에서 아까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한 장 이상 받아야 되면 한 장 주고 시작하잖아. 근데 얘는 그러면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했었죠? 왜 안 된다고? 그 한 장을 주는데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노란색인지 보라색일지 모르잖아. 맞죠? 그러다 보니까 한 장을 주고 시작하면 그 안에서 순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장 이상씩 받겠다를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여사건이 떠오르셔야죠. 아, 전체에서 A가 못 받는 경우와 B가 못 받는 경우를 빼겠구나. 그 다음 두 번째, 나에서 A가 받는 카드의 가지수는 3개 이하래. 우리 근데 전체 4개인데? 종류? 그럼 얘도 뭐로 풀어? 얘도 여사건으로 풀겠죠? 맞나요? 그럼 얘도 뭐야? 일단 전체를 구해놓고 그 전체에서 빼겠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전체부터 구해봅시다. 전체는 중복조합으로 보면 된다고? 그럼 전체, 첫 번째로 전체 어떻게 구해? 빨간색 카드 한 장이야. 그러면 3명 중에 1명 골라서 한 장 주겠지? 그럼 두 번째, 파란색 카드 한 장이야. 3명 중에 1명 골라서 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란색 카드 3장을 3명에게 주는 거니까 3H3이고 보라색 카드 3장을 3명에게 주는 거니까 3H3이죠? 괜찮니? 얘가 전체야. 근데 거기서 빼야 된다고. 뭐를? 첫 번째, A가 못 받는 경우. A가 못 받는 경우가 뭐니? 그냥 A 없다 생각하면 되잖아. 맞죠? 그럼 똑같이 갑니다. 빨간색 카드 한 장을 2명 중에 1명 골라서 줄 거고 파란색도 마찬가지고요. 노란색은 2명에게 3장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쓰는 거야. 중복조합은 항상 다른 게 앞으로 간다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보라색 카드 3장을 2명에게 나눠주겠다 해서 2H3인 거죠. 맞지? 그런데 A가 못 받는 경우도 그렇고 B가 못 받는 경우도 똑같겠지? 맞죠?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몇 하면 돼? 2 하면 되겠네? 맞나요? 그래 놓고 뭐 생각해야 된다? 중복. A도 못 받고 B도 못 받는 경우. 그게 뭐야? 그냥 C가 다 받는 경우죠? 그치? 그러니까 A, B가
다 받지 못하는 경우는 한 가지일 거다. 까지 하면 가족권이 해결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가족권이 해결이 돼. 그러고 나서 이제는 나조건에 대한 여사권을 생각해야 돼. 그럼 나조건에 대한 여사권은 뭐야? 3개 이하가 아닌 거. 즉, 내 종류를 다 받는 거. 맞죠? 그럼 내 종류를 다 받겠다는 게 뭐야? A가 빨간색도 한 장 받고 파란색도 한 장 받고 노란색도 한 장 받고 보라색도 한 장 받아. 미리 주는 거야. 왜? 모든 색깔을 어차피 한 장씩 다 주잖아. 맞죠? 그럼 미리 줘. 그럼 우리 뭐가 남아? 노란색 2장과 보라색 2장이 남아. 그거를 누구에게 나눠주는 거야?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A를 미리 줬으니까 B, C한테 주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뭐야? A는 더 받을 수도 있어. 맞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A, B, C에게 나눠주면 되는구나. 4장을. 맞죠? 그런데 가족권이 뭐라고? B는 한 장 이상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뭘 생각해야 돼? A는 이미 받았어. 그치만 요 4장을 A, B, C에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B가 못 받으면 안 돼. 맞나요? 그걸 생각하면서 나눠주셔야 돼요. 그럼 봅시다. 노란색 2장을 3명에게 나눠줄 거야? 3H2 곱하기 보라색 2장을 3명에게 나눠줄 거야? 3H2 에다가 뭘 빼야 된다고? B가 못 받는 경우. B가 못 받는 경우가 뭐야? 2명에게 나눠주는 경우겠죠. 이렇게. 그래서 노란색으로 쓴 애들은 빼시면 되고요. 빨간색으로 쓴 애들은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빼시면 돼요, 얘는.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지금 설명해 주는 것처럼 일단은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그냥 무턱대고 덤비지 마세요. 특히 확률이나 경우의 수 문제는, 그러니까 통계 문제는 그냥 무턱대고 덤벼도 돼. 통계는 굉장히 이제 단조롭게 흘러가는 애라, 그리고 문제 자체가 어렵게 나올 수가 없는 애다 보니까 통계는 그냥 무턱대고 덤비셔도 돼요.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풀거나 수능 풀거나 할 때. 근데 이제 경우의 수랑 확률 문제는 어려울수록, 그러니까 쉬운 문제들은 뭐 사실 상관없어요. 숨겨져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일수록 조금이라도 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접근을 하세요. 알겠죠? 그냥 무턱대고 덤볐다가 한번 이제 길을 잘못 들면 시간이 그냥 10분, 20분씩 쑥 날아가니까 잘못 시작했다가는. 알겠죠? 그 다음에 335번. 335번에 4명의 학생 A, B, C, D에게 같은 종류의 사인펜 14개를 나눠주겠다를 보자마자 중복조합 문제지. 맞죠? 딱 그냥 보자마자 중복조합 문제고, 그랬을 때 각 학생은 1개 이상의 사인펜을 받겠다. 그럼 1개 이상의 사인펜이니까 1개씩 미리 주겠네? 맞죠? 최소 1개씩은 다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 2번째, 각 학생이 받는 사인펜의 개수는 9개 이하래. 그러면 항상 부등식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상, 이하 이런 부등식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여사건일지 아닐지를 판단해야 돼. 맞죠? 맞죠? 그러면 9 이하니까 당연히 우린 뭐로 풀겠다? 여사건으로 풀겠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9개보다 많이 받는 경우, 즉 10개를 받는 경우, 뭐 11개를 받는 경우 이런 걸 빼겠다. 나 조건에서 얘는 여사건으로 보겠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2번째, 다이에서 적어도 한 학생은 짝수개의 사인펜을 받겠대. 그럼 얘도 뭐로 풀 거야? 얘도 여사건으로 풀겠다. 라는 거 보이시죠? 맞죠? 그럼 해보자고. 그럼 일단 첫 번째로 A, B, C, D가 14개를 나눠 가질 건데 1개씩은 받아. 1개씩은 줘. 1개씩을 줘. 그럼 우린 몇 개 남아? 10개 남겠지? 맞나요? 그러면 결국엔 4명에게 10개를 나눠준다 해서 얘가 전체야. 4H12 전체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빼겠다. 뭘 빼겠다? 뭘 빼겠다? 각 학생이 받는 사인펜의 개수가 9개를 넘어서는 거. 즉 10개 받는 경우, 뭐 11개 받는 경우. 그러면 10개 받는 경우 해보면 10개, 2개, 1개, 1개 받겠지? 맞죠? 무조건 1개씩은 받아야 되니까. 또 11개 받는 경우는 11개, 1개, 1개, 1개 받겠죠? 끝이지. 더 이상 없어요. 그치? 그러면 요 4개를 4명에게 줘야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4팩 나누기 2팩. 즉 나열을 하는 거지. 매칭을 시켜주는 거니까 1대1로. 마찬가지로 얘는 뭐가 된다? 4팩 나누기 3팩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 짝수계를 받겠다라고 했는데 짝수계가 없는 경우, 즉 홀수로만 14개를 나눠주는 경우를 빼야 돼. 그럼 홀수로만 14개를 나눠주는 경우 뭐 있어? 1, 1, 1, 11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왜? 이미 여기서 빼잖아. 그러니까 겹치지 않게 세야 된다고. 알겠죠? 그러면 1, 1, 3, 9부터 시작이겠지? 맞죠? 그 다음 뭐 있어? 5, 7 있겠죠? 끝이지 그럼. 끝이죠? 그 다음에 1, 3, 3, 7. 그 다음 5, 5 있을 거고 그 다음 마지막 3, 3, 3, 5 이렇게 있나요? 끝났죠? 그러면 얘네들 전부 다 위에 했던 것처럼 나열해보시면 얘는 4팩 나누기 2팩이고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만 4팩 나누기 3팩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없네. 됐나요? 그치?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들아, 정신 차리고! 이씨, 야, 고3한테 정신 차리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해야 돼. 응? 정신 차리시고. 좀만 힘냅시다. 우리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너네한테는 20분 이나 남은 거겠지만,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만 정신 차리고 봅시다. 힘들어? 어쩌겠어. 인생이 항상 힘든 거야, 원래. 오늘, 오늘 아침에, 아까 사실 누가 날 봤다 그러던데, 어제, 내가 와이프랑 만난 지가 우연찮게 막 세다 보니까 올해가 이제 11년째 되더라고. 만난 지가 11년째 되더라고. 이제 와이프가 곧 생일이어가지고 갑자기 궁금해져서 도대체 생일이 몇 번째지 해가지고 세보니까 이제 11번째더라고. 근데 이제 자랑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 11번 동안 벚꽃을 제대로 보러 간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왜냐면 내가 이제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별로 감흥도 없고 그리고 내 와이프 생일이 4월 13일이야. 그럼 항상 생일 때쯤 되면 벚꽃이 다 사라져 있어. 사라져 있어.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이제 제대로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제 이제 벚꽃 보고 싶다 그래서 보러 갔어. 보러 왔어. 이제 그래서 어제 보고 막 하다가 근데 어제는 내가 어제 일요일이라서 그 교회 일정 때문에 이제 막 단둘이는 못 갔어. 단둘이는 못 가고 그냥 교회 사람들이랑 시간 맞는 사람들끼리 가서 보고 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어차피 나 낮에 시간 남으니까 보러 가자 해서 오늘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여의도에 벚꽃을 보러 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비가 오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갈 때는 그래도 벚꽃들이 이제 있었어. 이제 막 비가 내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보러 갔는데 이제 내 와이프한테 그래도 비가 와도 벚꽃을 보러 가지 않냐? 좋지 않냐? 했더니 날씨 때문에 싫대. 그럼 안 볼 거냐? 그래서 왔으니까 보재. 그래서 딱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야. 갈 때까지는 비가 정말 조금씩 왔었거든? 그러면 이제 도착하면 그치겠다 생각했는데 도착하니까 갑자기 쏟아져. 그래서 그 여의도에 IFC몰이라고 있어요. 그냥 백화점 같은 데야. 그래서 이제 IFC몰에 여의도에 있으니까 IFC몰에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여의도에서
딱 내리려고 하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바로 이제 차를 돌려서 IFC몰로 갔지. 근데 이제 IFC몰에 도착했을 때가 한 11시였나? 11시였나? 10시 반이었나? 하여튼 그랬어요. 뭐 이것저것 하다가. 11시에 도착해서 밥 먹긴 이르잖아. 왜냐면 나는 11시에 밥을 먹으면 저녁 10시까지 밥을 못 먹어. 그럼 11시에 먹으면 나는 공복이 그냥 11시간이야. 그래서 밥을 못 먹어. 그래서 나는 보통 점심을 3시에 먹어요. 아침 안 먹고. 아침 잘 안 먹고. 아니면 운동 갔다 오면 운동 가려고 이제 삶은 계란 한두 개 먹고 그러고 가고 잘 안 먹어요. 그래서 3시에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0시 반 퇴근하고 10시 반 이때 먹으니까 할 게 없잖아. 그럼 뭐해? 백화점 갔으면 그냥 구경할 거 아니야. 그냥 돌아다녔어. 난 사실 살 것도 없었어. 근데 이제 구경하고 싶다 할 거 없으니까. 근데 뭐 사실 벚꽃도 제대로 못 보여줬는데 그거같이 보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 힘든데 나. 그래서 그냥 계속 걸어다녔어. 그냥 주변 이제 구경하고 하는데 이제 보다가 그 IFC몰에 이제 테슬라 매장이 있는 거야. 테슬라 매장이 있는 거야. 그래서 또 이제 남자들이 좋아하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심드렁하게 따라다녔지. 옷 보러 다닐 때는.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그냥 사라. 근데 또 안 산대. 그럼 안 살 거면 왜 보냐고. 그랬더니 또 이제 한 소리 들었지. 안 사도 봐야 되는 거다. 이제 한 소리 들었지. 그래서 알겠다 하고 이제 입 다물고 이제 조용히 따라다녔지. 그러다가 이제 테슬라 매장이 보이길래 들어갔지. 그 와이프 나한테 또 얘기해. 차 바꿀 거야? 그래서 아직 별로 그렇게까지 생각은 없는데 그럼 왜 들어가니? 근데 똑같이 얘기해줬지. 안 사도 봐야 되는 거다. 그리고 하필 또 테슬라가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 그래서 구경이나 하러 가자. 해서 들어갔더니 본인이 빠진 거야. 난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야. 뭐가 나왔고, 뭐가 바뀌었고, 다 알고 있는 것들이야.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하도 많이 뜨니까.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이제 와이프는 테슬라 차를 본 적도 별로 없고, 그 전기차에 대한 생각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근데 딱 갔는데, 본인 마음에 든 거지. 갑자기 사재. 뭐 본인이 돈을 낼 거냐고. 갑자기 사재. 근데 참, 그 영업사원들이 눈치가 빨라. 나는 이제 다 아는 거니까 그냥 겉에 둘러보고, 앉아보고, 뭐 트렁크 열어보고 하고 있는데, 와이프는 그냥 딱 그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이걸로 하자. 이렇게 된 거야. 영업사원들이 참 눈치가 빨라. 와가지고, 주문하실 거니? 어떻게 또 들었는지, 우리대로 또 들었나봐. 주문하실 거니? 근데 뭐, 당장 거기서 주문한다고 돈이 나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 그러면 예약을 걸어놓고 우리 심도 있는 대화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예약을 걸어놓고 왔어요. 사진 않았어. 어차피 예약 걸어도 1년 걸린대. 이제 예약 걸어도 1년 뒤에 받아. 그러니까 1년 안에 취소만 하면 돼. 안 살 거면. 그래서 예약만 걸어놓고 뭐 1년 안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차를 바꿀까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제 뭐 차가 안 굴러가는 것도 아니고 차 멈춰선 것도 아니고 뭐하러 바꾸나. 그래서 이제 다시 묻어둔 거지. 그래서 이제 오면서 또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다 얘기하고 집에 와서 바로 이제 나는 대충 밥만 먹고 허기만 때우고 왔지. 점심을 먹긴 했는데 일찍 먹어서 대충 그냥 계란 같은 거 먹고 출근을 했는데 출근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해본 적 없는 고민을 그 한마디로 시작이 돼서 갑자기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잖아. 근데 나는 또 고민이 시작되면 끝을 맺어야 되거든. 끝을 맺어야 돼. 그래서 일단 애꿎은 500만 원만 결제하고 왔는데 계약금이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500만 원만 결제하고 취소하면 돌려준대. 그리고 이제 근데 와이프는 빠졌어. 갑자기 우리 차는 테슬라래. 전기차를 사본 적도 없으면서 심지어 와이프는 운전도 안 해. 면허도 없어. 면허 딴다고만 2년째야. 그런데 우리 차는 테슬라래. 테슬라를 사야 된대.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게 됐다.
아무튼 봅시다. 답 줬겠지 이제? 봅시다. 336번. 보시면 흰 공 4개와 검은 공 4개가 있고요. 3명의 학생 A, B, C가 있대요. 그랬을 때 그럼 일단은 흰 공 4개와 검은 공 4개를 3명에게 나눠주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중복점 문제겠죠. 근데 그래놓고 가에서 학생 A가 받는 공의 개수는 0개 이상 2개 이하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0개일 때와 1개일 때와 2개일 때 있겠지? 그럼 얘는 직접 세겠네? 여사건으로 안 하고 어차피 3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그럼 두 번째, B가 받는 공의 개수는 2개 이상이래. 그럼 얘는 어떻게 세는 거야? 얘는 여사건으로 세겠죠? 맞지? 왜? 중복조합 문제긴 한데 흰색, 검은색이 있으니까. 뭘 받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사건으로 풀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일단 얘는 경우를 나눠 셀 거고 A가 0개일 때, 1개일 때, 2개일 때 셀 거고 그 와중에 얘를 여사건으로 생각하면 되겠구나를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럼 첫 번째로 A가 받은 공의 개수가 0개라고 볼게. 그러면 흰색 4개와 검은색 4개를 B와 C가 나눠 갖겠죠? 그치? 그럼 어떻게 된다고? 전체 2명에게 4개를 나눠준다? 마찬가지로 2명에게 4개를 나눠준다. 그런데 B는 몇 개 이상 받아야 된다? 2개 이상 받아야 된다. 그럼 여기서 뭘 빼겠다? B가 못 받는 경우와 B가 1개 받는 경우. B가 못 받는 경우가 몇 가지야? 한 가지겠죠? B가 못 받으면 C가 다 받을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B가 1개 받는 거 뺄 거야. 근데 그 1개 받는 게 뭐야?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C가 다 받겠지. 그럼 몇 가지야? 그러니까 총 3개죠? B가 못 받는 경우 1가지, B가 흰색 받는 경우, 검은색 받는 경우 해서 3가지지. 이게 바뀌어? 안 바뀌어. 왜? 3명이니까. 3명이니까 A가 뭔가 먼저 받아. 그냥 B가 받냐 못 받냐, 하나 받냐 0개 받냐 정해. 그럼 나머지는 다 C한테 가는 거잖아. 그럼 C는 선택지가 없는 거야 그냥. 맞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A가 1개를 받아. 그럼 뭐겠어? 일단 흰색, 검은색 2가지니까 2개 중에 하나 고르겠죠. 그러니까 흰색 받는 경우 있고 검은색 받는 경우 있겠죠. 그렇지, 만약에 그럼 흰색을 받았다라고 치면 흰색 3개와 검은색 4개가 남겠지. 그걸 B와 C에게 주겠죠. 그럼 뭐가 된다? 그러면 2명에게 3개를 나눠준다. 2명에게 4개를 나눠준다. 그래놓고 여기서 뭘 빼면 된다? 3을 빼면 된다. 왜? B가 못 받는 경우 1가지, B가 흰색 받는 경우, 검은색 받는 경우에서 2가지. 3가지. 이거 고정.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A가 2개 받는 경우. A가 2개 받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부터는 좀 생각해야 돼. 흰색 받는 거랑 검은색 받는 건 어때? 이건 똑같아. 그렇지만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받는 건 달라지죠? 뭐가? 얘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나온다? 얘는 2가지로 첫 번째 뭐 하겠다? 2개 중에 하나만 골라서 그 2개를 받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흰색 2개를 준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주는 거야? 흰색 2개 남고요. 검은색 4개가 남아요. 그러면 나열을 어떻게 하면 돼? 배분을 어떻게 하면 된다? 2개를 다시 2명에게 2개를 주고 2명에게 4개를 주는데 그게 여사건으로 3은 빼야 된다. 맞니? 괜찮니? 그 다음 두 번째 경우 뭐다?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받는 경우. 그러니까 흰색 3개가 남고 검은색 3개가 남을 거예요. 그랬을 때 2명에게 3개를 주고 또 마찬가지로 2명에게 3개를 주는데 몇을 빼라? 3을 빼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다 계산해서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풀만하죠, 얘는? 풀만해요. 그래서 문제 딱 보자마자 0, 1, 2 3가지가 있는 거고 나 조건은 여사건으로 풀겠구나 해서 풀만하지 않아? 왜? 시끄러.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337번 보고 끝내자. 337번 보고 끝냅시다. 보시면 비어있는 주머니 10개가 일렬로 놓여있고 공 8개가 있다. 각 주머니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2개 이하가 되도록 남김없이 넣겠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주머니에는 최대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랬을 때 가족권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1인 주머니는 4개 또는 6개다. 아, 그러면 1개짜리가 어차피 정해져 있네. 그리고 우리는 몇 개? 총 10개가 있고 8개를 집어넣을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바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 1, 4개가 들어가 있어. 그럼 더 이상 1개는 못 넣는 거잖아. 맞죠? 맞죠? 근데 우린 전체 공이 8개니까 2는 몇 개 들어가? 2 하나, 둘. 들어가는 거 괜찮아? 그럼 8개 다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 몇 개는? 나머지 4개는 안 들어가겠네, 아무것도. 주머니가 총 10개니까. 맞나요?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 두 번째. 1이 6개 있어. 그런데 공은 8개니까 2 하나 들어갈 거고 나머지는 비어있겠죠. 주머니가 총 10개니까. 괜찮나요? 괜찮니? 그런데 생각을 해봐. 비어있는 주머니 10개가 일렬로 놓여있어. 그러면 그 주머니들은 구분이 돼야 안 돼? 구분이 돼야 안 돼, 얘들아? 구분이 되는 거야. 일렬로 놓여있으니까 첫 번째 주머니, 두 번째 주머니, 세 번째 주머니가 보이는 거야, 내 눈에. 그냥 바구니에 담겨있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공끼리는 구분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 나에서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2인 주머니와 이웃한 주머니에는 공이 들어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는 무조건 뭐와? 0과만 이웃해야 돼. 1과 2는 이웃하면 안 돼. 마찬가지로 2와 2는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래? 그럼 어떻게 할래? 이거 봐. 얘를 총 그냥 10개의 숫자가 있는 거잖아. 그 10개의 숫자를 첫 번째 주머니부터 10번째 주머니까지 그냥 나열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나 조건이 없었다면 얘는 그냥 10팩 나누기 4팩, 2팩, 4팩이면 끝나는 거야. 맞죠? 그냥 나열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숫자는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 뭐 해야 된다? 2는 0과만 이웃해야 돼. 2와 2가 이웃하면 안 되고 2와 1이 이웃하면 안 돼. 어떻게 풀 거냐고. 4? 2가 첫 번째랑 두 번째로 들어가면 0, 0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가 첫 번째 있냐, 2가 마지막에 있냐에 따라서 0의 배치는 달라져. 맞나요? 또 2가 붙어 있냐, 떨어져 있냐. 그러니까 한 칸 떨어져 있냐, 두 칸 떨어져 있냐, 세 칸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잖아. 맞지? 그럼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돼? 만약에 2, 0 이렇게 있고 0, 2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맞죠? 양쪽 끝에. 아니면 2, 0, 2, 0 이렇게 있는 경우 있을 거고요. 아니면 0, 0, 2, 0, 2, 0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총 몇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총 3가지 경우 있는 거예요. 뭔 소린지 이해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끝과 끝에 돼 있는 거고, 아, 얘도 있겠죠? 맨 앞에 0, 2, 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0, 2, 0인 경우,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그리고 총 4가지 경우가 있겠죠? 얘가 첫 번째 경우, 끝과 끝으로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 얘 하나로 몰리는 경우, 그 다음 얘 하나 고정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얘 따로 있는 경우. 아니면 여기 뭐 0, 2, 0, 0, 2, 0까지. 0이 많아서 개수가 많네요. 이런 식으로 배열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어차피 2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2가 끝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있을 거고, 아니면 0, 2, 0인 경우 있을 거고요. 이렇게 두 가지만 보면 되겠지. 얘는 2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얘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없을까요? 그냥 이 배열해놓고 그냥 세는 게 더 편하겠네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첫 번째 경우는 좀 정리해서 써보면, 그럼 2, 0이 있고 쭉 있고, 마지막에 0, 2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있을 거고, 그 다음 얘는 그냥 얘가 하나로 묶여서 한쪽 끝에 있는 경우, 당연히 오른쪽 끝으로 갈 수도 있어. 배열이 바뀌어서. 그래서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죠? 그치? 그 다음 얘는 이렇게 하나로 묶이면서 얘는 이제 어디로 들어가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얘 한쪽 끝에 몰리고 얘 한 덩어리 있는 경우, 그 다음 마지막 얘 한 덩어리, 얘 한 덩어리 이렇게 두 덩어리 있는 경우. 괜찮죠? 그치? 이렇게 해서 총 하나, 둘, 셋, 넷, 5가지 세주시면 되고, 얘 하나 세주시면 끝나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느낌인 거니까 그대로 따라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